글로벌 경제입니다. 올해 들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보였던 일본 엔화. 현재 엔달러 환율이 146엔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분간 더 떨어져 잃어버린 30년 전인 1990년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달러당 155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행이 비둘기파, 즉 금리 인상보단 경기 부양을 하고 주식시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한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물가 상승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낮다고 한 우에다 가치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하반기 회복을 노리는 우리 수출 전선엔 엔화 약세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 오랜 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의 예상을 2배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2분기 실질 GDP가 561조 엔으로 전분기보다 1.5% 증가했습니다. 3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면 올해 일본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1등 공신은 수출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의 수출이 살아났는데 2분기에만 107만여 대를 팔았습니다.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도 한몫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072만여 명이 찾았는데 쓴 돈만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합니다. 기록적 N저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수출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경제의 절반은 민간 소비로 움직이는데요. 2분기 개인 소비가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식품과 가전제품의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요즘 일본 엔화 가격이 뚝 떨어졌죠. 올 여름 휴가는 일본으로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투자 목적으로 엔화나 일본 주식 사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데요. 이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좋기만 한 걸까요?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1분기만 놓고 보면 저성장이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게 경제 성적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기 침체 늪에 빠진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에 비해서 0.7%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0.3%였거든요. 우리보다 2배 이상 앞지른 거죠. 일본 증시는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동산 가격도 도쿄 중심지를 시작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를 30년 동안 신음하게 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드디어 잡히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월에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넘긴 뒤에 올해는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실히 경기가 살아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엔저 덕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엔화가 싸지면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까? 최근에 원 엔 환율이 8년 만에 8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하면서 엔화가 아주 싸졌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여행이나 갈까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엔화가 싸지는 만큼 일본에 와서 돈을 쓰기 쉬워지는, 즉 일본 시장으로 투자 유입이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이유죠. 또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엔화가 싸다는 건 돈을 융통하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이 기업을 굴리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시장에 나가서 제품을 팔 때도 그만큼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고 그만큼 일본의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되겠죠. 엔저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도 끝나면서 2022 회계년도 일본 주요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뭐 죄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그 동안에도 일본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거겠네요. 네, 지난 16일에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또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처럼 0% 정도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한다는 건데요. 일본은행 총재는 끈기 있게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物価安定の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達成にはなお時間がかかると見ています。 이 우에다 총재는 엔저 효과는 일본 경제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쎄요, 그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완전 긍정적은 아닌가? 뭐 숨은 뜻이 있나 봐요? 일본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엔저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씩 뜯어보면 웃는 사람 따로, 우는 사람 따로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올해 초에 일본에서 1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쿠마 제과라는 과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사쿠마식 드롭스는 이 말하자면 일본의 국민 사탕이라서 지브리 애니메이션에까지 등장할 정도죠. サクマ式ドロップスが廃業になるということは日本の若者たち子どもたちにとってすごく悲しいニュースだと思いますし私も子どもの頃食べていたので 그런데 이 회사가 폐업한 이유가 엔저 때문인데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과는 반대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일본 기업에는 악재겠죠. 엔화의 구매력이 떨어진 만큼 돈을 더 써야 하니까요. 이 사쿠마 제과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이 엔저 화랑을 누리는 사이에 중소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는 엔저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엔저로 올라간 물가만큼 실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문제가 되겠네요. 네, 물가 변동분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를 보면요, 이 실질 임금은 지난 4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엔저로 인한 경기 회복을 사람들이 체감하고 이게 내수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경제의 부활을 대세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지구촌 돋보기였습니다.